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은 3, 40년대 일제의 통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8쪽이고요. 또 교재는 57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전시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30년대로 가면요, 여러분. 일본이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이제 30년대로 들어오면서 일본은 대륙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이 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배경이요. 바로 세계사적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진행돼서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 그리고 그 이후의 후발주자들, 미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그런 후발주자들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업혁명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말할 수 있는데요. 2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뉴욕에서요, 미국의 뉴욕에서부터 증시가 폭락하고 또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요. 그것이 또 경제에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런 연속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경제 대공황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선진 산업주의 국가들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그들의 정책을 통해서 이 산업혁명을 벗어나려고 했는데요. 그 정책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미국의 뉴딜 정책,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 블록화 정책, 프랑스의 프랑 블록화 정책입니다. 반면에 후발 산업주의 국가들이었던 이탈리아,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은요, 해외 식민지가 부족했고요. 그리고 또한 국내 안에 어떤 부존 자원이 부족했어서 이 산업 경제 대공황을 벗어나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체주의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무솔리니를 바탕으로 하는 그 파시스트 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됐고요. 또 독일은 여러분이 아는 히틀러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치스 당이 결성됩니다. 또 일본도 천황 중심의 군국주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바로 이 군국주의를 바탕으로 대륙 침략을 하면서 바로 이 경제 대공황을 타개해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37년에 바로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41년에 바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대륙으로 침략하기 위해서는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군수공업을 육성합니다. 또 일본의 그 면직물 생산에 대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남면 북양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31년의 만주사변, 또 37년의 중일전쟁, 41년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대부분을 바로 이 한반도에서 수탈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1938년에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요,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합니다. 그래서 식량 공출제라든가 또는 금속 공출제 같은 것을, 그래서 숟가락까지 다 빼앗아 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인적 자원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국민 징용령을 내리고요. 또 1943년에는 학도 지원병 제도를 내리고, 또 징병제를 실시하고, 또 여자 정신대 근무령이라는 것을 내려서요,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그 다음에 군위안부 같은 것으로 여자들의 인권을, 그 다음에 생명을 유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러분, 국가 이 총동원령 하에서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역사 문제가 바로 발생하게 된 건데요. 그 하나가 바로 일본 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이미 일본은 과거 정부에서 본인 국가가, 일본 국가가 주도해서 군 위안부를 동원했고 이용했다고 이미 일본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국가 총동원령 하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을 인력을 동원했어요. 강제로 인력을 동원해 놓고 또 월급도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가 지금 일본과 신일본 제철을 비롯한 여러 당시 제국주의 기업들하고 지금 국가 배상 소송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30년대 이후에 일본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1930년대 이후에 일본의 통치 정책을요, 민족말살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족말살 정책은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황국신민화 정책이고요. 이 황국신민화 정책에는 이제 신사참배, 우리나라의 남산에요, 아주 큰 신사가 있었습니다. 신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숭이여자대학교 있는 곳에도 역시 신사가 있었고요. 그 밑에 리라 초등학교가 있던 곳도 역시 신사가 있었습니다. 또 황국신민서사라고 해서요, 바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국민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황국신민의 두 자를 합쳐서 그것이 이제 국민학교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입니다. 내선일체라고 해서요, 내는 일본입니다. 선은 조선이고요. 일본과 조선은 원래 한 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선동조론이라고 해서요,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일본이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바로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일본의 야망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까지 진출해서 나중에는 1941년에 태평양 전쟁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일본이 패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대동아 공영권의 그 이념 이상을 가지고 일본이 이런 민족말살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또 하나 민족말살 정책의 주장 중에 창씨개명이라고 있죠. 여러분 한
30년대부터 한 40년대 태어난 우리나라 여자분들, 지금은 이제 할머니 정도가 됐겠죠. 80세가 좀 넘으셨을 테니까요. 이름 뒤에 자자가 붙습니다. 이 자자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로 무슨 꼬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자자가 붙은 그런 이름이 많습니다. 일본 창씨 개명의 그런 흔적이죠. 또 30년대부터는 이제 조선어 사용을 아예 금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대륙으로 침략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본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말살시키겠다. 뭐 이런 정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내가 있고요. 내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일치, 세계, 우자. 그래가지고 내선일체를 나타내는 그런 포스터이기도 합니다. 민족말살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면서 언제나 소리내야 하는 우리는 합심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황국신민의 선서는 학교는 물론 모든 관공서와 회사, 공장 등에서도 언제나 이를 제창해야 했다. 이와 같은 황민화 정책이 한국, 특히 소년 소녀들의 마음속에 남긴 상처는 깊었다. 그뿐 아니라 1940년 2월에는 마침내 한국인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한 전대미문의 정책, 창씨 개명이 강행되기에 이르렀다. 기세등등했던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로부터 파국의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했다. 과달탄, 사이판, 오키나와 등이 차례로 무너지는 기간에 식민지 한국은 최후의 암흑기를 맞고 있었다. 중일 전쟁이 한창인 1938년 5월 국가 총동원법의 한국 적용을 공표하고 전시체제 완비를 다진 일제는 같은 달 30일 각종 토목공사의 분야자를 동원하도록 시달하는 한편 6월 13일에는 학도 근로보호대 실시 요강을 발표해 학생들을 여러 공사장과 일터로 일제히 몰아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1939년이 다가갈 무렵에는 총동원 물자 사용령을 내리고 각종 전쟁 수행 물자를 닥치는 대로 수탈해갔다. 처음에는 명목상으로나마 지원병 제도였으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일제는 강제 징병으로 젊은이들을 끌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사정은 1940년부터 수록하기 시작한 일본 뉴스를 통해 어느 정도 이어볼 수가 있다. 한동훈
特別志願兵制と発布せられてすでに6年。いよいよ明年からは半島2400万同胞に対し待望の徴兵令が敷かれます。この膨大無辺の聖母に応え立てまつるべく、 이 장면은 1943년 1월 26일자 일본 뉴스가 본 최후의 한국인 지원병 진체검사 관계입니다. 各地から続々とテープに参集。こぞって米英撃滅の第一線に挺身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1944년 9월 7일자) 일본 뉴스는 조선 동포도 전열해라는 선동적인 표제를 붙이고 있다. 1944년 9월이라면 태평양 전쟁의 종막도 1년이 남지 않았을 때 만주 길림성의 상무대라는 아나운서만 들어보아 이들은 처음에 관동군에 배치됐을 것이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 일본의 통치,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역사 주제로 여러분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